어느 보험 설계사와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처음엔 그저 한 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달 할당량. 그 벼랑 끝에서 계약 하나만 채우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난 순간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낮게 울리는 목소리, 눈을 마주칠 때 느껴지는 묘한 온도, 그리고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표정. 결혼 20년이 넘도록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계약은 실패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 수 없는 불씨로 뜨거워졌습니다.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꺼지기는커녕 점점 번져갔죠. 만나면 안 되는 사람, 하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 어쩌면 다시 만나야만 하는 사람.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할당량이 아니라 그 남자의 말 한마디, 그 남자의 시선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보험 설계사와 회사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제 2편. 에피소드 첫 번째, 숨막히는 마감. 이번 달 실적이 한 건 부족했습니다. 그 한 건만 채우면 다음 달은 조금 편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한 건이 가장 어렵고 힘든 구간,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거절이 계속되니 제 목소리도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고객 명단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연우, 지역에서 잘 나가는 회사 대표. 솔직히 이런 사람은 상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이런 연락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연우 대표님 맞으시죠? 보험 설계사 김미숙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시간 될 때 한번 오세요. 다음 날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짧지만 눈을 마주쳤으며 이상하게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펴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보험 얘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오늘은 일상적인 대화가 하고 싶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죠. 12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고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떠올라서 내가 왜 이렇지 하며 마음을 다 잡았죠. 집에 오니 남편은 이미 PC방으로 나가고 없었고 식탁엔 차가운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까 하다 말고 낮에 봤던 그의 미소가 또 생각났습니다. 에피소드 두 번째 틈. 다음 날 고객 전화를 돌리다 휴대폰 화면 속 그의 번호를 보았고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틀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얘기 마무리 못한 것 같아서요. 실례지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할 시간이 되실까요? 카페 구석 그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런데 비도 오네요. 그러게요, 이상하죠? 여우비인가 봐요. 둘은 그렇게 웃었고 그 후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빗방울이 굵어졌습니다. 집까지 태워드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내릴게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했어요. 잘 들어가세요. 네, 미숙 씨도요. 차 문이 닫히고 나는 빗속으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세 번째, 달라진 감각. 그날 이후 그의 얼굴이 자주 떠올라서 나도 스스로 놀랬죠. 보험 계약이 아니라 그와 마주 앉아 있었던 시간이 생각나서 떨쳐내 보려 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휴대폰을 들면 그의 번호가 먼저 보였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과 보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며칠 뒤 우연처럼 그를 또 마주쳤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오래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은 없고 식탁 위엔 식은 밥만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죠.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다르게 보였고 거리의 소음도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내 일상 속에 새로운 색이 스며든 것 같아서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리고 그 표정 속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피소드 네 번째 경계선. 그날 오후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근처에 왔는데 잠깐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뵐까요? 망설임은 길지 않았죠. 아무 일 없다는 듯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에 반사된 빛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고 순간순간 커피잔 사이로 눈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눈을 피하면 괜히 더 어색해질 것 같았죠. 그는 별 얘기 없이 내 얘기를 들어주었고 최근 힘들었던 일, 남편과 스치듯 살아가는 얘기,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던 말들이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상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네요. 아, 그래요? 칭찬이죠. 대표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흔들려서 나 스스로도 놀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그런지 발걸음이 계속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더 깊어지면 돌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에피소드 5번째, 흔들림.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업무가 끝나갈 무렵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에 좋은 곳이 있는데 잠깐 가시겠어요? 네,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따로 생각할 틈도 없이 발걸음을 옮겼죠. 작은 골목 끝 조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낮게 흐르는 음악과 어두운 조명이 온몸을 감쌌고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고 그 시선이 오래 머물러서 저는 순간 당황했고 고개를 숙여버렸죠. 그 순간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그와 나 사이의 공기가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잔 사이로 번지는 손끝의 온도, 무심하게 스치는 손등,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눈빛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를 나서니 바람이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내 어깨 위로 재킷을 걸쳐주었고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집 앞 골목까지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좋네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6번째, 임계점. 그날은 회의가 길어져 퇴근이 늦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을 때 사무실 문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일이 끝나서 미숙 씨 생각이 나서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았죠. 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지고 도로 위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전망대.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 곁에 서 있으니 춥지 않았습니다. 멀리 빛나는 강 위로 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고 잠시 후에 그가 내 옆으로 조금 더 다가섰고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손을 빼야 한다는 생각보다 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우리는 강 위의 불빛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이 오래 남을 것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에피소드 7번째, 그림자. 그날 이후 우리는 이유 없이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퇴근길에 잠깐, 서로 하루의 작은 틈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그의 손길은 이제 낯설지 않았고 어느새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주 앉으면 더 이상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멀리 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언제나처럼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이상하게 오늘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강 위에서 잡았던 그의 손,
그리고 돌아올 때 느꼈던 따뜻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은 위험하게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죠. 에피소드 8번째, 불꽃.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그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는 이미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시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고 네온사인 대신 가로등 불빛이 드문 길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에 들어서자 그는 내 코트를 벗겨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목덜미에 스쳤고 그 순간 숨이 짧게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눈빛이 길게 이어졌고 그 눈빛 속에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의 리드에 따라 그의 품에 안겼고 그 순간 오래 묵혀둔 갈증이 한 번에 터지는 것 같았고 수년 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그의 온기에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이 다가왔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파도 소리가 멀어졌고 대신 심장 소리가 귓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내 숨소리도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순간 그의 손길이 망설임 없이 내 허리를 감쌌고 그 온기가 깊숙이 스며들었으며 나는 그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더 가까이 몸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한순간이 길게 늘어져 밤 전체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점점 옅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 순간은 평생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달빛이 사라질 때쯤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남은 듯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더 깊이 미치도록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보험 설계사와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은 이 채널에 심폐소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힘을 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